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터미니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살펴보도록 할게. 잠깐 시작하기 앞서서 내 생각을 잠깐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이제 조선 정치사쯤 와보니까 좀 지치는 느낌이 있어. 자, 특히 복습하는 학생들도 잘 따라하는 학생도 있지만 점점점 컨텐츠가 쌓일수록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자,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나도 좀 힘에 부치는 느낌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안청 선생님의 글을 잠깐 봤거든.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 큰 그릇을 품어라. 맞아. 지금 내가 구독자 수 몇 명 더 올리려고, 조회수를 몇 명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우리 수험생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 공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험생들을 떠올리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복습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래서 정말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 공부한 것보다 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 그걸 떠올리면서 꿈꾸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 그런 마음으로 다시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붕당 정치는 원리가 있어. 그 원리는 내가 만들었지. 바로 강경하면 집권하고 집권하면 분화되는 거였어. 자, 자세한 스토리들은 정규 수업 때 진행했던 걸로 하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스토리 쭉 이어가면서 해볼게. 바로 척신 세력들, 바로 명종 세력들이었어. 윤원영 같은 세력이었지. 이들 이제 날려야 되겠어. 근데 완벽하게 날리자 강경한 입장은 신진사림이었고, 김효원 중심이었고, 그들이 동인으로 이어지지.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동해 바다가 깨끗하지. 그러니까 깨끗한 세력들 척신 완전히 날려버리자. 반면 척신에 대한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세력은 과거 명종 때부터 활동했던 세력이지,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기성사림, 신입위험 되겠어. 이들이 이제 서인으로 가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된 게 선조 때였고 붕당의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특히 이제 붕당은 바로 이조전랑 자리가 엄청 중요하지. 이 자리를 놓고서 바로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의 대립이 아주 컸었지.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 이조전랑 자리에 올랐을 때는 바로 김효원 쪽이 반대했고, 마찬가지로 김효원 쪽에서 이조전랑 자리에 올랐을 때는 심의겸 쪽이 반대했었고, 그래서 두 가지 척신청산에 대한 입장차, 이조전랑을 놓고서 갈등하는 양상, 이게 바로 붕당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서인이었던 바로 정여립이라고 하는 이로부터 바로 정여립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 존중받지 못했어. 자, 정여립은 그래서 서인 쪽에서 계속 활동하지 않고 동인에 가담했었지. 자, 정여립은 독자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지방 중심으로 세력을 이끌고 있었지. 그 정여립 조직을 바로 대동계라고 했었지. 자, 독자적으로 왜구를 격퇴하는 그런 모습들 선조는 못마땅히 여겼고, 결국에는 정여립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정여립과 관련된 자들 대거 숙청했지. 정여립은 현재 동인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동인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지. 서인 쪽에서 처벌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정철이었지. 자, 그런데 정철도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어. 바로 세자책봉에 대한 건의, 건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정철은 선조가 세자로 원치 않았던 광해군을 지지했었지. 그 과정에서 정철을 또 처벌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어. 동인 내에서 바로 정철에 대한 처벌을 하겠지. 강경한 입장이 북인이었고 온건한 입장이 남인이었어. 자, 그런데 정철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북인들은 바로 정유립 모반 사건 때 피해를 많이 당한 세력이 되겠지. 결국에는 북인과 남인, 바로 정철에 대한 온건한 입장이 갈라지게 된 것은 이 정유립 모반 사건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정의는 모반 사건 계기로 해서 동인 내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고. 자, 선조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고 남인 유성룡이 당시 외란 과정에서 큰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었지. 그런데 선조 죽고 바로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는 의병장 출신이 많았던 바로 북인들이 권력을 잡았어. 자, 광해군은 큰아들은 아니었지. 하지만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 세력들과 함께 광해군이 쭉 권력을 이어갔는데, 자, 바로 북인 세력들이 좀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회태변척, 회제 이원적과 퇴계 이왕의 묵묘 삭제를 건의하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7명 서얼들이 당시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강도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배우에 김재남이 있고, 그 김재남이라는 사람이 임목대비의 아버지였던 것이지. 이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줄줄이 엮어버린 거지. 자, 그래서 김재남, 임목대비, 그의 아들 영창대군까지 다 날려버린 거지. 이복 동생 날려버린 사건이야. 이게 바로 폐모살제 개축옥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폐모살제. 살제보다 더 큰 문제는 폐모였어. 어머니를 몰아냈다. 궁궐에서 쫓아냈다. 이건 폐륜이라 볼 수 있겠지. 잠깐만 기침 좀. 자, 이렇게 불효를 했다. 그리고 또 서인 세력들은 특히 광해군이 불충을 했다라고 봤잖아. 불충. 바로 뭐였어? 바로 중리배교였지. 명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광해군 몰아내고 북인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일으켰지. 자, 서인들이 권력을 잡은 상황이라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서인이 남인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서인이 주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남인이 점차 성장하게 되었지. 효종 죽고 현종이 즉위했을 때의 상황인데 계속 현재 집권 세력은 서인이었어. 효종은 큰아들이 아니었지. 소현세자가 큰아들이었고 효종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잖아.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을 때에 그때 아직도 살아있었던 조대비가 있었어. 자, 조대비는 인조의 계비였지. 자, 그래서 이제 조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 조대비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큰아들은 3년상 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1년상만 하면 되는 거야. 서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어. 1년상. 그런데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긴 하나 왕 아니겠느냐라고 윤선도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왕은 3년상은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은 누구였어? 서인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이 승리하게 되는 거지. 자, 당시 현종은 바로 즉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서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자, 현종 15년 지난 뒤에도 계속 서인들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못마땅 여긴 상태에서 효종의 비가 사망했고 그때의 조대비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 또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남인은 1년상 서인은 9개월만 얘기했던 것이었지. 자, 이때 현종이 칼을 뽑았어. 드디어 남인의 손을 들어준 거야. 죽을 땐 죽더라도 남인 손 들어주고 죽자. 이렇게 남인 손 들어준 다음에 바로 사망하게 돼. 그래서 남인이 집권한 상태에서 숙종이 즉위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 예송 논쟁 기예송과 갑인예송 이름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문제 맞추는 게 꽤 많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수업 때 했던 암기법 기억할까? 자, 남인, 서인 써놓고 불나면 숫자 몇 글자 떠올려야 돼? 세 글자 떠올리면 되겠지? 뭐? 1, 1, 9 그리고 무조건 1년상이 승리하는 거지. 다시 해보자고. 자, 먼저 남인, 서인 이렇게 써놓고 남인, 서인 이렇게 써놓고 자, 남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불렀을 때 몇 글자? 세 글자 뭐? 1, 1, 9 무조건 몇 년상이 이겼어?
1년상 이겼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예송까지 받고 한국 이후의 상황은 다음 컨텐츠에서 진행하도록 할게.